자, 오늘은 그 중3이란다. 그 방학 특강 영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유닛 챕터 4에 있는 조동사의 유닛 2 두 번째 영상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특강 진도 영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동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들어갈 내용은 조동사의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조동사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들어갈 말은 must입니다. must.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 또는 뭐 강하게 뭐 확신을 얘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must, 뭐뭐 해야 한다. 강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약간 그 한 나라로 치면 약간 법적인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뭔가 조금 약간 뭐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보통 강한 추측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요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예문을 보면은 You must submit your homework by Friday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신의 숙제를 by Friday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 지금 불러줬으니까 해석을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submit란 말은 제출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밑에 예문을 보면은 must 다음에 not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must not은 뭐냐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거죠. 하면은 쾅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조동사가 많이 나왔을 때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영어 표현을 잘 쓰시오 단 뭐 조동사 must를 이용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법적인 의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개인의 감정이 조금 강하게 들어갈 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 우리 정민기가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막 책상 위에 다리를 쓱 올려가지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그럼 너 똑바로 앉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시겠죠? 물론 뭐 개인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는 경우라면 싫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강하게 저게 좀 버릇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도 보통 must가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must not fight with your sister. 당신의 여자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강한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마찬가지 이것도 문맥을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딱 끊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이 하나밖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얘는 문장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왜 두 개가 나오느냐? 물론 얘도 두 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얘가 나와야 얘가 그 강한 확실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That man speaks Japanese very well 하니까 저 남자는 일본어를 매우 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일본인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 추측 뭐 다른 말로 뭐 좀 판단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요 두 개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 문제집에서도 조금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이게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꼼수로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뒤에 B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B만 들어갔다고 해서 강한 추측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You must be 뭐 해볼게요. You must not be rude 해볼게요. To 해볼까요? 뭐 to your father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버릇없게 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라면 너는 너의 아버지에게 예의 버릇 없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다.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앞에서 언급된 문장이거나 뒤에서 언급된 문장이거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 문제집에서는 약간 좀 꼼빵하게 꼼빵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한 문장씩만 딱 보여주고 여기 B 딱 들어가 있으면 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제대로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문제 푸는 데서는 일단 B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예문 볼게요. She ate 5 pieces of pizza입니다. 그녀는 피자 5조각을 먹었대요. She can't still be hungry 합니다. 여기서 can't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강한 추측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추측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부정문 쓰는 경우는 must not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업을 보면은 다음 단어에서 must와 must not과 can't를 한 번씩만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문제들은 문장이 지금 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번 Miranda is in London now. 미란다는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her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런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상에서 가까이 있는 미란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녀일 리가 없다. 그래서 can't be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2번은 지금 볼게요. You 그 다음에 on test that's a very bad behavior. 그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괄호에 cheat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must 다음에 not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eat가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 must not을 쓰라 그랬지. 선생님 그러면 줄여서 쓰면 됩니까? 문제에서 그런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must not이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답은 must know밖에 없으니까 자, 이 안은 여행 가이드, 여행 안내자이다. 그는 몇 개의 좋은 장소들을 압니다. 우리가 방문해야 할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뭐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st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다음 B번 have to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have t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강한 의무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ust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될 때는 must 대신에 have to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뜻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동사원형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저기에 have는 조동사, 의미는 조동사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얘 생긴 꼬라지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제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have pp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기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쓸 때는 have not to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 이렇게 들어가든지 의문문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 do 주어 have to, does 주어 have to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단어를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have not으로 쓰는 경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have not으로 쓰는 경우라면 반드시 뒤에 과거 분사 pp가 들어가는 경우만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전부 다 일반 동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you have to stay indoors. 당신은 실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I don't have to go to the bank. 나는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Does she have to change your password? 그녀는 그녀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됩니까?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have to라고 하는 표현이 부정으로 쓰게 되면 아까 일반 동사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죠.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3학년하고 고1들은 한번 겪었던 얘기인데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must not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n't나 또는 뭐 doesn't 이렇게 들어가서 have to의 의미는 반드시 둘의 차이를 좀 두셔야 돼요. must not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면은 쾅마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으면 굳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약간은 어감이 어떻게 돼요? 얘는 해서는 안 된다. 진짜 하면 콱마 이런 거예요. 너 우라늄 마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지만은 얘는 지금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일요일 같은 경우에 너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왜? 일요일이니까 그런 거죠. 야, 너 일요일에 학교 가면 안 돼. 알았어. 하!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도 여기 나와 있죠. need not이나 don't need to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need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eed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쓸 때는 조동사의 역할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고 3학년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does she have to change her password? 하면 이것도 뭐예요? 그녀는 그녀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니? 또는 바꿔야 하니?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지만 대답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야 돼. 아니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must 같은 경우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있고 may는 might라는 과거형이 있고 will은 would라는 과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조금 뭐 비슷하다 할지라도 생긴 꼬라지에 현재형 과거형이 다 있지만은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해야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have to로 풀어서 이제 시제를 바꿔서 had to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we had to get up early yesterday. 우리는 어제 일찍 일어나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미래로 쓰게 되면은 must는 당연히 앞에 will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will have to wait for 2 hours 하니까 그는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have to의 과거형은 had to. 그러니까 must의 과거형도 엄밀히 따지면 had to겠죠. 물론 거기 must는 해야 한다라는 해석을 가졌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 have to라고 이렇게 나타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must의 과거와 미래는 have to의 과거형 미래형으로 나타낸다.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must의 과거형 뭐 musted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극하다 잘못하면 머스타드 소스를 먹어요. 아시겠죠? 자, 박사님 웃지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체크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단어와 have to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럼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have to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1번 너는 네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 그럼 뭐 말 필요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주어가 너지요. 그러면은 you don't have to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 hide까지 넣어줘야 되네요. 동사 원형 다 여기 있어요 지금. 2번 그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자, 그럼 뭐뭐 해야 한다니까 must를 넣습니까? 아니죠. 문제 have to를 이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는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has to로 바꿔주고 do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겠고 너는 매일 조깅하러 가야 하니? 그러면 이것도 의문문이니까 너가 들어갔고 have to를 쓰라 그랬는데 have to는 일반 동사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o you have to 그 다음에 go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우유를 사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과거형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녀는 she 그 다음에 had to가 아니라 과거형이니까 had to 그 다음에 by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5번 그들은 대구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했으니까 will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은 they 그 다음에 will 그 다음에 have to 그 다음에 갈아타다 chang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들어가는 말 should입니다. should. 자, should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충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must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mus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should는 이제 의무로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저걸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법적 제재가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You should prepare for tomorrow's class. 당신은 내일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prepare 하는 단어는 준비하다 이런 뜻인데
내일 수업을 준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벌금 물거나 징역살이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뭔가 조금 그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나마 좀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예문 People should not waste water 하면은 사람들은 물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물을 낭비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법으로 뭔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죠? 자, 그 다음에 Should I wear my school uniform to the picnic? 소풍 때 저는 교복을 입어야 합니까? 교복이 만약에 찢겨졌으면 뭐 그럼 소풍 뭐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should를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무들은요.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은 도덕적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의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복도에 걸어가고 있는데 선생님을 딱 마주쳤어. 근데 모르고 지나갔어. 선생님이 너 목덜미를 붙잡고 경찰서 가자고 신고를 해버려. 특정 그런 법적인 나라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충고의 의미로도 약간 좀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나와 있죠. should는 must보다 강제성이 약한 의무나 충고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어책을 펴는 겁니다. 아니, 인사하는 거 말고요. 인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단어책을 펴는 거고요. 그럼 단어책을 보고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누구야 유강이가 단어책을 안 보고 휴대폰을 뜯고 보고 있어. 야, 너 왜 단어책 안 펴? 파출소 가자 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갸우뚱거리겠지. 자, 그래서 체크 바로 내려갈게요. 관로안의 표현과 그 다음에 should 또는 should not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Keep your voice down. 당신의 소리를 낮추세요. 도서관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not. 그 다음에 talk.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우리는 달리기 전에 따랑당당당. It will relax our muscles.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근육을 완화시키게, 즉 풀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겠지. 그러면은 should 다음에 warm up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I fought with Brian yesterday. 나는 어제 브라이언과 싸웠어. 내가 그에게 사과를 해야 하니? 자, 의문 물음표 들어갔으니까 조동사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면 should I apologiz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should 다음이 이제 had better이긴 한데 요거 should에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이게 고등학생한테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쯤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쪽에다가 잠깐 좀 쓰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주장이나 제안이나 아니면은 요구나 권고와 관련된 동사가 들어가요. 뭐 주장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권고하다 이런 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접속사 that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that 다음에 주어 들어갈 때는 약간은 암묵적으로 should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고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should에 대한 약간 좀 심화 버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다라는 동사, 제안하다라는 동사, 요구하다라는 동사, 권고하다라는 동사 그런 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마땅히 뭔가 해야 된다. 이걸 무슨 말이야? 그냥 보통 당위적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should가 생략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should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주어가 he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s나 es를 쓰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비동사로 쓰게 되면 he, be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왜? should가 여기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써가지고 이 다음에 is 같은 비동사 들어가고 뭔가 의무와 관련된 형용사가 들어가요.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hat 접속사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특별한 동사들은 내가 따로 쓰지는 않겠는데
형용사는 일단 몇 가지만 좀 쓸게요. 첫 번째는 중요한 칸은 important. 그 다음에 그 필수적인 칸은 essential.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연스러운 칸은 natural. 그 다음에 또 필수적인 칸은 necessary. 이런 표현들 등등등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요까지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주장 제안에 관련해서도 저 단어를 몇 개 쓰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물론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좀 차이 나는 건 있으면 지금 먼저 쓸게요. insist, 제안, suggest. 그 다음에 요구, 뭐 예를 들어서 뭐 require, 아니면 demand. 그 다음에 권고, 뭐 예를 들어서 recommend. 이런 단어들.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좀 생소하게 보이긴 하시겠지만은 언젠간 다 배워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고 that을 쓰게 되면은 should가 한 번씩은 생략돼서 나온다 하는 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had better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had better. 이번에도 마찬가지 뜻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had better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뜻.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면 뭐 나와서 충고, 경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should보다는 뭔가 좀 강한 느낌이 좀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you had better.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 집에 가야 돼 할 때 I should go home 하는 말하고 I had better go home 하는 말은요. 원어민이 들었을 때 뉘앙스가 좀 달라요. I should go home 하면은 그냥 뭐 갈 때 됐으니까 내가 갈게 이런 느낌이라면은 I had better go home 하면 집에서 누군가 니 안 오면 죽는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딱 나오는 거야. 느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I should go home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듣는 친구가 야, 좀 더 이따 가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I had better go home 하면 야,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집에 가라. 네 아빠한테 혼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즉 원어민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어 공부는 무조건 의사소통의 원칙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had better 뒤에 반드시 not이 들어가야 되지 절대로 had not better라고 쓰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 나중에 언제 헷갈리냐 하면은 우리가 시제 때 배웠던 현재 완료를 배웠을 때가 have 다음에 과거 분사였잖아요. 근데 과거 완료를 쓸 때도 보면은 had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데 얘 같은 경우는 not이 여기에 들어가요. 얘는 왜냐면 조동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had better는 이 덩어리 자체가 조동사기 때문에 그 둘의 사이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not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had better not이 절대로 had not better 또는 뭐 hadn't better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했으니까 뭐 볼 것도 없겠죠. 지금 1번은요. 그죠? 얘는 ing 빼면 되잖아. 뒤에 동사 원형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she had better go home early. 그녀는 집에 일찍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 2번 you had not better. 자, 아까 말씀드렸죠? not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3번 마찬가지 별표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이거 내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저 주어 다음에 드로 이렇게 줄여지는 경우가 몇 개가 좀 있어요. 줄여지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보세요. 자, 주어 다음에 만약에 드가 들어갔어. 근데 뒤에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 그러면 요때의 드들은 대부분 would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I would like 그 있잖아요. I'd like to 이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어 다음에 드가 들어갔는데 pp가 들어갔어. 과거분사. 그러면 이때의 드는 완료 조동사인 had pp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어 다음에 드가 들어갔는데 뒤에 better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때는 had이기 때문에 had better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 적어놔주세요. 이거 괜히 이거 딱 보면은요 쌤 이거 줄인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헷갈리지 마세요. 주어가 뭐 I'd, 뭐 you'd, 또 he'd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독해 글을 읽으면서는 반드시 구분을 지어 주셔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would like to. 자, 뭐뭐 하고 싶다 하는 표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고 싶다기 때문에 뭐랑 같은 말이에요? want to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t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쓸 때가 있죠. would like를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 명사를 원한다요. 그냥 이 명사를 원한다. I would like you 하면 I would like you. 나는 너를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want to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옛날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도 저 would like to와 관련돼 가지고 저거랑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want to가 많이 들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would you like to eat the 샌드위치 해볼게요. 너는 그 샌드위치를 먹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거랑 같은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럼 뭐랑 같은 말이야? Do you want to eat the sandwi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샌드위치는 네 먹고 싶냐?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업으로 가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표현과 would like to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would like to 같은 경우는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괜히 would에 s 들어가거나 would에 did 들어가거나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는 Mr. Park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쪽에다가 쓸게요. 칸이 좀 커서. 자, 그래서 I 그 다음에 would like to 그 다음에 통화하고 싶다. speak 됐죠? 그래서 to Mr. Park 이렇게 들어가고 당신은 이 바지를 입어보시겠습니까? 이번엔 의문문이니까 얘가 앞으로 빠지면 돼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try 입어본다 했으니까 자,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we would like to know the truth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간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동사 두 번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동사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요까지 이제 진도 영상을 이제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46페이지 내일이죠. 내일 드디어 이제 특강 요거 진도 나갈 건데, 내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특강 나가면서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까지 싹 다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막바지에 조금 많이 좀 빡세게 좀 됐어요. 이게 방학 일정이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빼고 몇 문제만 좀 더 풀까요? 가봅시다. 1번 You got up late this morning. 너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지? 뭐 you able to arrive at work on time? 제때 너는 일터에 갈 수 있겠니? 자, able to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뭡니까? 뭐 able to니까 여기는 be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되죠. were you. 어리 없으면 당연히 were를 써야 되잖아. 그지? 자, 2번 You 머시기 pay. It's a free concert. 여기서 free는 공짜. 그러면 공짜 콘서트야. 그러면 너는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도 되죠. 그래서 don't have to. 5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the boy in the photo. 자, 사진에 있는 그 소녀는 you. He doesn't look like you at all. 그는 전혀 너처럼 보이지 않아. 그럼 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가 틀 리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뭐뭐일 리가 없다. 4번 You go there on a weekday. 주중에 거기에 간다 갈 필요 없다 가야 할 것이다. It's too crowded on weekends. 주말에는 붐빈데. 그럼 주중에는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답이 4번이겠죠. 맞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5번 Sam must turn in the report by noon. 미래 시제로 쓰라 그랬어. 자, 미래 시제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will이 있어야 돼. 근데 will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근데 문제는 조동사 두 개 같이 못 쓴다 그랬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have to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문장 다 쓰라 그랬으니까 Sam will have to turn in the report by noo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부정문.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부정문으로 바꾸래요. 그럼 not을 넣어야 되잖아. 자, had better야. not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그렇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take the subway.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바르게 고쳐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Would you like having a cup of tea? 라고 됐습니다. Would you like가 들어갔네. Would you like가 들어갔는데 뒤에 ing 안 썼죠? 뭐 썼습니까? to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Would you like to have being이 아니고 have a cup of tea.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자, 8번부터는 문제풀이를 그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거죠?